2019년 체력운동화 기출문제 76번부터 87번까지 풀이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어떤 물체에 300N의 힘을 가하여 힘의 방향과 동일 직선상으로 25m 이동시켰습니다. 이때 한 일의 양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F는요 300N이었었고요. 이동거리는 25m였습니다. 한 일은요 힘 곱하기 거리죠. 그래서 힘이 300이었었고요. 거리가 25m였으니까요. 적용시키면은요 300 곱하기 25 해주면 되죠. 계산하시면은요 7500Nm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어떤 운전자가 고속도로를요 120km/h로 주행하던 중 가속 단속 장비를 보고 10m/s의 자승으로 등감속하여 90km/h의 속도로 가속 단속 장비를 통과했을 때 감속된 구간에서 차량의 진행거리는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속도 VI는요 120km/h 있었고요. 낮은 속도 V는요 90km/h였습니다. 이때 가속도는 마이너스 10m/s의 자승이었습니다. 이때 진행거리를 묻는 문제이죠. 시간 정보 없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 3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요. D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EA가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D는요. EA분의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이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0이었고요. VE가 90, VI는 120 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90 나누기 3.6의 자승 마이너스 12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24.31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약 24.3m가 됩니다. 78번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물어봤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운동 에너지식 보면 알 수 있죠. E는 2분의 1 mv의 자승이니까요. 속도의 제곱과 비례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운동 에너지는 무게에 반비례하는 운동을 한다. 무게하고 비례하죠. 그리고 위치 에너지는 높이의 제곱에 비례하는 운동이다. 위치 에너지는요, 높이와 그냥 비례하는 운동이죠. 운동 에너지는요, 일정한 힘이 얼마나 오랫동안 작용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충격량에 대한 이야기죠. 살펴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E는요, 2분의 1 mv의 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고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위치 에너지는요,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MAD가 되고요. 그리고 MGH가 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요. 질량에 비례하고요. 높이에 비례합니다. 충격량 I는 FT죠. 충격량은 일정한 힘을 얼마나 오랫동안 작용했는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됩니다. 반지름이 4m인 원 둘레 위를요. 10m/s으로 등속 운동하는 질량 5kg의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몇 뉴턴인가 라고 나타났습니다. 정보 보겠습니다. 반지름 R이 4m였었고요. 속도 V는요 10m/s 등속이고요. 질량 M은요 5kg입니다. 이제 구심력 이꼴은 원심력이잖아요. 그럼 원심력의 식만 알면 되겠네요. 원심력은요 M 곱하기 R분의 V의 자승이죠. M은 5kg이고요. 반지름 R은요 4m였었고요. V는 10m/s이었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5 곱하기 4분의 10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25N이 나왔습니다.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80번입니다. 다음 내용 중 맞는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중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중량은 장소에 따라 변한다고 했죠. 그 장소의 중력 가속도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질량은 어딜 가나 변하지 않는 값입니다. 중량은 질량을 중력 가속도 값으로 나눈 값이다. 아니죠. 곱한 값이죠. 질량은 중량을 중력 가속도 값으로 곱한 값이다. 아닙니다. 질량은요. 중량을요. 중력 가속도 값으로 나눈 값이죠. 두 개가 바뀐 상황이네요. 살펴보도록 하죠.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리량이고요. 단위는 kg입니다. 그러면 중량은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는요. 장소에 따라서 좀 변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81번입니다. 질량 800kg인 자동차의 속도가 20m/s일 때 자동차의 운동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살펴보죠.
질량 M은요 800kg이고요. 속도 V는요 20m/s입니다. 그럼 운동량은요 P는 MV죠. 그러면 질량 M은요 800kg이고요. V는요 20m/s입니다. 적용시키면은요 800 곱하기 20이 되고요. 계산하면은요 16,000kg/m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A와 B의 중간 지점에 C가 있습니다. A에서 C까지의 속력은요 5m/s이고요. C에서 B까지의 속력은 20m/s입니다. A에서 B까지의 평균 속력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과거에 나왔던 문제였죠.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의 중간에 C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가 같은 상황이 되죠. A에서 C까지의 속도는요 V1으로서 5m/s였었고요. C에서 B까지의 속도는요 V2로 20m/s였습니다. 평균 속도는요 총 이동시간분의 총 이동거리잖아요. 그러면 A에서 C까지의 이동시간 그리고 C에서 B까지의 이동시간을 구하면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먼저 A에서 C 지점까지 이동시간은요 등속이니까요 5분의 D가 됩니다. 그리고 C에서 B까지는요 등속이니까 20분의 D가 됩니다. 그러면 평균 속도 V는요 T1 플러스 T2분의 D 플러스 D가 되겠죠. T1은 5분의 D, T2는 20분의 D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요 5분의 D 플러스 20분의 D분의 D 플러스 D가 되겠죠. D 플러스 D는요 2D가 되고요. 그리고 5분의 D 플러스 20분의 D는요 분수 계산했어요. 플러스니까요 분모를 같게 만들려면요 이 왼쪽에다 곱하기 4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분모에다 곱하기 4, 분자에도 곱하기 4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요 20분의 4D 플러스 1D분의 2D가 됩니다. 그리고 4D 플러스 1D니까요 5D가 되겠죠. 그래서 20분의 5D분의 2D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맨 밑에 있는 분모 20은요 맨 위에 분자로 올라가면서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D분의 2D 곱하기 20이 됩니다. 분자 분모에 D가 있으니까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5분의 40 계산하면요 8m/s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차량이 경사가 없는 구간을 100km/h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견인계수 0.5로 감속하여 정지하였습니다. 완전 정지하는 데 필요한 거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보시죠. 처음 속도 VI는요 100km/h였었고요. 나중 속도는 정지했으니까 0m/s이었습니다. 그리고 견인계수 F는 0.5였고요. 이때의 중력 가속도는요 안 주어졌으니까요 9.8m/s의 자승을 적용하면 됩니다. 진행거리입니다. 나중 속도가 0이죠. 정지했으니까요 그냥 스케드마크 공식 활용하면 되겠죠. V는 루트 2 FG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거리 D니까요 D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이 FG가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이쪽에 루트를 없애려면은요 반대편에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D는요 이 FG분의 VI의 자승이 됩니다. VI가 100이었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주면 되고요. F는 0.5, G는 9.8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래서요 2 곱하기 0.5 곱하기 9.8분의 100 나누기 3.6의 자승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78.74m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84번입니다. 다음 중 오토바이의 뱅크각을 구하는 수식은요. 답은요 탄젠트 세타는 RG분의 V의 자승이 되겠죠. 뱅크각을 구하는 공식은요 탄젠트 세타는요 RG분의 V의 자승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세타 계중 이항 정리하면은요 세타는 아크 탄젠트 RG분의 V의 자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85번 반발계수 값으로 맞는 것입니다. 반발계수는요 처음 속도의 상대 속도분의 나중 속도의 상대 속도죠. 큰 것에서 작은 것을 빼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86번입니다. 용수철의 한쪽 끝에 붙어있는 물체를요 5N의 힘으로 10mm를 당겼을 경우에 용수철의 탄성 계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5N이었죠. 그리고 탄성체의 변경 길이는요 X고요. 10mm, 즉 0.01m가 됩니다. 그러면 탄성 계수는요 탄성체에 작용하는 힘을 산출하면 되겠죠. F는 KX죠. K는요 탄성률, 탄성 계수입니다. 그러면 탄성 계수는요 F는 KX에서 K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X가 이항되면서 분모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K는 X분의 F가 됩니다.
x가 0.01, f는 5입니다. 적용시키면은요, 0.01분의 5가 되겠죠. 계산하면은요, 500이 나왔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7번입니다. 지상 5m에서 질량 1000kg인 자동차가 자유낙하되어 튕겨남이 없이 지면에 떨어졌을 때 중력에 의하여 물체가 받는 충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중력 가속도도 10m/s의 자승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로 나왔던 문제였죠. 정보입니다. 높이가 5m, 그리고 질량이 1000kg, 그리고 중력 가속도가 10m/s의 자승이었습니다.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낙하 공식을 활용해서 시간을 산출한 다음에 충격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활용해서요, 나중속도 산출한 다음에 충격량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자유낙하 공식으로 시간 산출 후 충격량을 산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땅에 떨어질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h는 2분의 1 gt의 자승을 활용하면 되겠죠. 그럼 t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2는 이항하면서 곱하기가 되고요, g는 이항하면서 분모가 되고요, 자승을 없애려면 반대편에 루트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t는요, 루트 g분의 2h가 됩니다. h가 5m였었고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10이었죠. 적용시키면은요, 루트 10분의 2 곱하기 5가 됩니다. 계산하면은 1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충격량이요. 충격량 I는 FT죠. 그리고 F는 MA니까 MAT가 되고요. 그리고 자유낙할 때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죠. 그래서 MGT가 됩니다. 질량 M은 1000이었고요. G는요 10이었었고요. T는 1이었죠. 적용하면은요 1000 곱하기 10 곱하기 1이 됩니다. 계산하면은요 10,000Nm/s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은요, 나중속도를 산출한 다음에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활용해가지고 충격량을 산출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속도입니다. 자유낙하 시 땅에 떨어질 때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요, V는 루트 2GH였죠. G가 10이었었고요. H는 5였죠. 대입하면은요, 루트 2 곱하기 10 곱하기 5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10m/s이 나왔습니다. 충격량은요,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즉, I는요, M 곱하기 VE-VI가 되겠죠. 자유낙하 시 처음 속도는 0이죠. 그리고 나중 속도는 10m/s였습니다. 적용시키면은요, 1000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요, 10,000Nm/s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